이번 탐방에서는 집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합니다. 한옥연구소 소장 이상현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한옥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삶의 공간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이 갖고 있는 공간 구성 원리를 오늘 집을 통해서 한번 맞춰보자,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일을 하러 왔는데, 이 북촌이 왜 북촌인지는 아시죠? 예, 북쪽에 있으니까 북촌입니다. 그러니까 청계천하고 종로 북쪽에 있죠. 그래서 대체로 영역은 이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년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살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엮어도 역사책 몇 권이 나오는 겁니다. 한옥하면 기와집만 한옥인 줄 알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한옥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하고 다른 나라 집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 우리나라 집과 구들입니다. 구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역사는 건축의 역사가 지배계층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주체가 돼서 지배 문화를 이끌어왔다는 게 세계 건축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전통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완성된 전통 한옥입니다. 그 전에는 귀족들이 사는 집하고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찜질방 생각이 나시죠? 찜질을 하는 데는 굉장히 작죠. 그리고 찜질하는데 밖에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물 밖에 마당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 겨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밤에 잠을 잤을까요? 한 300년 전에. 구들이 없어요. 예? 화덕을 피워놓고 잘 수가 있나요? 불나죠. 장작불을 내가 목숨을 걸고 피운다고 해도 한두 시간이면 꺼지기 때문에 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어 죽을 수뿐이 없는 거죠. 그냥 자면. 그죠?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단열도 안 되고 이불도 제대로 없고 옷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예, 맞아요. 개를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벨라스케스의 그 시녀들이라는 그림이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하고 큰 개가 같이 나와요. 그게 우리는 허용될 수 없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만한 개하지 안고 자기가 좋겠죠, 따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에도 개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개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왕족도 한겨울에는 개를 뭐 대여섯 마리씩 끌어안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몇 세기냐면 17세기, 18세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갖고 계시기는 지저분한 집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18세기, 늦게는 19세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위생적인 집이 한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17세기 정도 되면 벽난로가 나와요. 발달되면 어느 정도의 벽난로가 나오는데 그거는 열 효율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생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기와집에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잘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양반들도 다 초가집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꾸 고래등 같은 기와집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한옥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옥하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한옥에 관심을 가지면 사대부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한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들은 처음에는 터널 하나만을 화덕에 연결해서 썼어요. 그 터널을 우리가 고래라고 하죠. 그래서 글로 우리는 연기를 뺐는데 쓰다 보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 고래를 수요를 계속 늘려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구들방이 됐거든요. 그 구들이 지금은 어떻게 진화를 했어요? 보일러. 예, 보일러 바닥난방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한옥을 어떤 형태로든지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나 개인주택이 한옥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전통하고 완전히 단절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뿐이 없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에는 한옥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옥이 진화했다고 봐야지 되겠죠. 기본적으로 바닥난방을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잠깐씩 한 나라는 있는데 그게 우리처럼 영속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한옥이 굉장히 그 구조이 과학적으로 발달이 됐거든요. 열 효율이 최대화되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 효율이 높은 난방기구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바닥난방은 우리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바닥난방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보일러 기술이 우리가 발달이 될 수밖에 없죠. 한옥을 말씀을 드릴 때 그 4가지 하드웨어를 말씀을 드렸죠. 구들, 마당, 흙, 그리고 뭐죠? 나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흐름으로서 건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옥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게 뭐죠? 어디 부분이에요? 지붕선.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되게 맞추십니다. 그게 그 지붕선이 진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 한옥 공부를 하면서 목수일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수입니다. 한옥 목수인데 그거 잡는데 너무 엉뚱하게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겠어요, 그거를? 한옥의 지붕선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 아름다운 지붕선을 대충 잡아요. 진짜 대충 잡아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에 나온 게 춘이에요. 그 건물의 모퉁이로 그 모퉁이에 이렇게 삐쭉 올라간 부분 있죠? 내려와서 이렇게 받쳐주는 부분이 춘인데, 그 춘위에 사람이 목수가 한 명씩 올라가요. 가서 이렇게 줄을 늘어뜨려요. 줄을. 그러면 대장 목수가 멀리 떨어져서 그걸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올려 내려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붕선이 그렇게 결정해요.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걸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 말이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서양 철학, 서양 미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양에도 그럼 자연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만 자연미를 자꾸 얘기할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강의를 할 때 서양 철학, 서양 미학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붕선을 그렇게 잡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이 그 지붕선을 잡으면 그 설계실에서 수치를 다 적어올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한테 야 그거 이렇게 해서 맞춰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서양에서 건축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비례예요. 왜 그래요? 건축이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건축이 건물 더하기 뭐예요? 뭐예요? 마당이에요, 마당. 마당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붕선을 볼 때, 지붕선을 잡을 때 제일 처음에 목수가 보는 것은 지붕선하고 건물이 어울리는지를 보는 겁니다. 서양 건축은 여기서 끝나요. 이게 비례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마당만 보게 되면 이게 비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붕선을 대충 잡을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마당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당하고 건물하고 주변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붕선을 볼 때 우리는 멀리서 지붕선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흐름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산이 있으면 산을 보고, 들이 있으면 들을 보고, 마을이 있으면 마을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붕선은 뒷산을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뒷산을 닮은 게 아니라 주변의 흐름을 닮았어요. 그래서 산이 많은 곳은 산을 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산만 닮는 게 아니라 마을이 있는 곳에선 마을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붕선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양 미학에서 예술은 뭐예요? 거기 철학, 모방이에요, 모방.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비례가 중요하냐면 아름다움이 대상에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판단하려면 대상이 갖고 있는 비례로 판단할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모방을 하는 게 예술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꾸 뒷산을 모방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붕선은 뒷산을 모방한 게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옥은 계속 진화를 해왔어요. 계속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생각하시는 한옥은 전통 한옥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외국거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께 외국에 나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한옥의 미를 잘 외국인한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미도 수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당이라든지 흐름의 개념, 바닥난방 개념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가지고 발전시키면 그게 한옥이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은 기하학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현대 건축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흐름으로서의 건축이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갖고 가면 새로운 현대의 한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한옥에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한옥은 전통 한옥을 우리가 충분히 가치가 있고 보존할 만하고 또 예술성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지 우리가 전통 한옥에 매달려 갖고 꼭 기와짐을 매달릴 필요도 없고, 나무는 뭐 좋으니까 쓰면 좋지만 꼭 나무에 매달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태주택이라는 관점도 가져가면 좋지만 서양의 돌집에는 다 생태주택에 살았거든요. 생태주택이 우리의 전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우리의 전통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려내서 그걸 현대의 건축에 적용하면 그게 이제 한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리면 끝도 없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이라는 거에 대한 마음이 일단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한옥에 대한 정의를 아주 그러니까 흐름과 서민에 대한 것까지 품고 있다는 거를 들어서 굉장히 더 친근감이 있게 들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알릴 수 있는 소소한 대화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리의 환경, 주거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옥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많이 알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외국인 친구들이 왔을 때도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의 주류를 이루는 의식주를 큰 주제로 삼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집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해보고자 이곳 북촌 한옥마을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집의 가치가 점점 기능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번 탐방을 통해서 집이 주는 다양한 가치, 자연의 일부로서의 집이라든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집, 또는 우리 가족의 역사로서의 집 등 집이 주는 소중한 의미들을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이상현 저자의 인문학 한옥에 살다입니다. 인문학 한옥에 살다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익숙한 서양 미학으로 접근한 책입니다. 한옥의 인문학적인 가치를 살펴보며 미적 태도를 서양과 달리할 수밖에 없게 하였던 이유와 한옥에 반영된 문화 특성, 한옥의 영향을 받은 전통 예술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2011년에 개관한 태장마루도서관은 수원 시민을 위한 문헌 정보 제공, 문화활동,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가족극장,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같은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자 수원시의 자랑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